여러분, 원두 고를 때 뭐 보고 고르세요? 원두를 잘 고르고 싶어요. 그런데 원두를 잘 못 고른다는 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산미나 바디감을 알맞게 못 고른다는 거죠. 심지어 정반대 취향의 커피를 고를 수도 있죠. 저도 처음에 원두 살 때 네이버 검색을 했었는데, 아니, 네이버 쇼핑에 100만 개가 뜹니다. 와, 이거 뭐 사야 되지? 몇 그램 사야 되냐? 어디 거 사야 되냐? 진짜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너무 막막했습니다. 따라서 원두를 고르는 건 내가 좋아하는 취향의 커피를 잘 알고 잘 고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자기 취향에 맞는 원두를 사서 구매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은 원두를 고를 때 꼭 봐야 하는 기준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나라, 가공 방식, 품종, 로스팅, 등급, 싱글, 오리진, 블렌드, 그리고 보관법까지요. 복잡해 보이지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커피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원두 고르기가 이렇게 어려울까요? 원두 고르기가 어려운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보가 너무 많아서요. 카페나 인터넷에서 원두를 고르려고 하면 나라 이름부터 나옵니다. 에티오피아, 콜롬비아, 브라질, 과테말라.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워시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스 같은 가공 방식도 나오고 아라비카, 로부스타 같은 품종도 나옵니다. 거기에 로스팅도 붙어요. 라이트 로스팅, 미디엄 로스팅, 다크 로스팅. 이게 처음 보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커피를 고르는 건지 시험 공부하는 건지 헷갈립니다. 그런데 사실 원두를 고를 때 모든 정보를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딱 하나거든요. 이 정보들이 결국 어떤 맛으로 연결되는지를 이해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산지가 다르면 이제 향의 방향이 달라지고 가공 방식이 다르면 단맛과 산미의 느낌이 달라지고 로스팅 정도가 다르면 쓴맛과 바디감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원두 정보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맛과 연결해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은 그 기준을 하나씩 잡아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커피의 고향, 즉 원산지입니다. 커피는 농산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나라 어떤 지역에서 자랐느냐에 따라 맛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포도랑 비슷해요. 같은 포도라도 이제 프랑스에서 자랐는지 칠레에서 자랐는지에 따라 와인 맛이 달라지는 것처럼 커피도 어느 나라에 자랐는지에 따라 특징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에티오피아 원두는 화사한 향, 꽃향기, 과일 같은 산미가 특징인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를 마셨는데 마치 차처럼 가볍고 향긋하고 과일 같은 느낌이 난다면 에티오피아 계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브라질 원두는 고소한 견과류, 초콜릿, 묵직한 느낌이 강한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커피다운 고소한 맛에 가깝습니다. 콜롬비아는 그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산미와 고소함의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 입문자들이 마시기에 비교적 편한 원두가 많습니다. 과테말라는 묵직한 바디감과 단맛, 초콜릿 같은 느낌이 잘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같은 나라라고 해서 모든 원두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농장, 고도, 품종, 가공 방식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하지만 처음 원두를 고를 때는 나라 이름만 봐도 대략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화사하고 산뜻한 걸 좋아하면 에티오피아, 케냐 쪽, 고소하고 묵직한 걸 원하면 브라질, 과테말라 쪽, 무난하고 균형 잡힌 걸 원하면 콜롬비아 쪽. 이렇게 생각하면 훨씬 쉽습니다. 두 번째는 가공 방식입니다. 가공 방식은 커피 열매에서 씨앗을 꺼내고 말리는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커피의 성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워시드, 내추럴, 허니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먼저 워시드입니다. 워시드는 커피 체리의 과육을 제거하고 물로 깨끗하게 씻은 뒤 말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맛이 더 깔끔하고 선명한 경우가 많습니다. 산미가 깨끗하게 느껴지고 커피의 맛이 정돈된 느낌입니다. 초보자 입장에서는 깔끔하다, 맑다, 깨끗하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내추럴입니다. 내추럴은 과육을 제거하지 않고 커피 체리 그대로 말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과일 향이나 단맛이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만든 내추럴 커피는 딸기, 블루베리, 와인과 같은 향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대신 워시드보다 향이 강하고 개성이 뚜렷해서 처음 마시면 조금 낯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허니는 워시드와
내추럴의 중간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육을 어느 정도 남긴 상태로 말리기 때문에 단맛이 살아 있으면서도 내추럴보다는 비교적 깔끔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깔끔하고 산뜻한 커피를 원하면 머시드, 과일 향과 단맛이 진한 커피를 원하면 내추럴, 둘 사이의 균형을 원하면 허니. 원두 설명에 이런 단어가 보이면 이 커피의 맛 성격을 알려주는 정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컵노트입니다. 원두를 사려고 보면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오렌지, 자스민, 초콜릿, 견과류, 캐러멜 등등. 처음 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커피에서 진짜 오렌지 맛이 난다고? 초콜릿을 넣은 건가? 향을 첨가한 건가? 그런데 컵노트는 실제로 그 재료가 들어갔다는 뜻이 아닙니다. 커피를 마셨을 때 연상되는 향과 맛을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컵노트에 오렌지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오렌지가 들어간 게 아니라 오렌지처럼 상큼한 산미가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초콜릿이라고 적혀 있으면 진짜 초콜릿이 들어간 게 아니라 고소하고 달콤 쌉싸름한 느낌이 난다는 뜻이에요. 견과류라고 적혀 있으면 아몬드나 땅콩처럼 고소한 향이 느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컵노트를 볼 때 중요한 건 단어 하나하나를 너무 정확하게 맞추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마셨는데 자스민 향이 안 느껴지는데?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크게 보면 돼요. 과일 계열 컵노트가 많으면 산미 있고 화사한 커피, 초콜릿, 견과류, 캐러멜이 많으면 고소하고 묵직한 커피, 꽃향기 차, 자스민이 보이면 가볍고 향긋한 커피. 이 정도만 구분해도 충분합니다. 컵노트는 정답지가 아니라 힌트입니다. 그래서 원두를 고를 때 내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은 방향을 알려주는 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로스팅은 생두를 볶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원두 맛에 정말 큰 영향을 줍니다, 이게. 같은 나라, 같은 농장의 원두라도 얼마나 볶았느냐에 따라 맛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라이트 로스팅은 비교적 약하게 볶은 원두입니다. 산미가 살아있고 향이 화사하고 가벼운 느낌이 많습니다. 과일 향이나 꽃향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라이트 로스팅을 좋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다크 로스팅은 강하게 볶은 원두입니다. 쓴맛이 강해지고 바디감이 묵직해지고 초콜릿이나 탄향 같은 느낌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진한 아메리카노 느낌은 대부분 다크 로스팅 쪽에 가깝습니다. 그 중간이 미디엄 로스팅입니다. 미디엄 로스팅은 산미와 고소함의 균형이 좋은 편이라 입문자에게 가장 추천하기 좋은 구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로스팅이 강해질수록 산미는 줄고 쓴맛과 바디감은 올라가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산미가 싫다면 라이트 로스팅보다는 미디엄이나 다크 쪽이 좋습니다. 반대로 커피에서 과일 향이나 산뜻한 느낌을 느끼고 싶다면 라이트나 미디엄 라이트 쪽을 고르면 됩니다. 원두 고를 때 로스팅 포인트만 잘 봐도 실패 확률이 확 줄어듭니다. 다섯 번째는 등급입니다. 원두 봉투나 설명을 보면 AA, AB 같은 등급이 적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보면 당연히 이런 생각이 듭니다. AA가 더 높으니까 더 맛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커피 등급은 나라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어떤 나라는 결점도가 얼마나 적은지로 등급을 나누고 어떤 나라는 생두의 크기로 등급을 나눕니다. 특히 AA, AB 같은 표기는 맛의 절대 평가라기보다 크기나 분류 기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AA라고 해서 무조건 내 입맛에 더 맛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생두일 가능성은 있지만 그게 곧 내 취향에 맞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아무리 좋은 등급의 캐녀 AA라도 강한 산미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맛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반대로 등급이 아주 화려하진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고소한 맛과 잘 맞으면 그 원두가 나에게는 더 좋은 원두입니다. 그러니까 등급은 참고 자료예요. 절대 기준이 아니고. 원두를 고를 때는 등급보다 내 취향, 로스팅, 컵노트, 가공 방식을 같이 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싱글 오리진과 블렌드입니다. 이 두 단어도 원두 고를 때 정말 자주 보입니다.
싱글 오리진은 한 지역, 한 산지의 원두를 사용한 커피입니다. 쉽게 말하면 개성이 강한 커피입니다. 에티오피아면 에티오피아다운 향이 잘 느껴지고 케냐면 케냐 특유의 산미가 잘 느껴집니다. 커피의 개성을 느끼고 싶다면 싱글 오리진이 좋습니다. 반면 블렌드는 여러 원두를 섞은 커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미가 있는 원두와 고소한 원두를 섞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겁니다. 그래서 블렌드는 대체적으로 안정적이고 마시기 편합니다. 프랜차이즈나 카페에서 블렌드를 많이 쓰는 이유도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그럼 초보자는 뭘 고르면 좋을까요? 처음에는 블렌드가 편할 수 있습니다. 맛이 둥글고 균형 잡혀 있어서 실패 확률이 낮아요. 그런데 커피에 점점 관심이 생기면 싱글 오리진을 마셔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라별, 가공별, 로스팅별 차이를 느끼기 좋거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편하게 매일 마실 커피를 찾는다면 블렌드, 특정 산지의 개성과 향을 경험하고 싶다면 싱글 오리진, 이렇게 선택하면 됩니다. 일곱 번째는 로스팅 날짜와 보관법입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커피는 향을 마시는 음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원두는 시간이 지나면 향이 점점 빠집니다. 그래서 원두를 살 때는 유통기한보다 로스팅 날짜를 보는 게 더 중요합니다. 보통 로스팅한 지 너무 오래된 원두는 향이 약하고 맛이 밋밋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오늘 볶은 원두가 무조건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로스팅 직후에는 원두 안에 가스가 많아서 맛이 불안정할 수가 있어요. 보통은 며칠 정도는 지난 뒤에야 맛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보관도 중요합니다. 원두의 적은 네 가지입니다. 공기, 빛, 습기, 열. 그래서 원두는 밀폐 용기에 담아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냉장고를 떠올리는데 냉장고 보관은 추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냉장고 안은 습기와 냄새가 많고 원두가 냄새를 흡수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건 너무 많이 사지 않고 적당량을 사서 빠르게 소비하는 겁니다. 처음이라면 1kg이라는 대용량보다는 한 200g이나 250g 정도 소포장 원두를 추천드려요. 맛 변하기 전에 마실 수 있으니까요. 여덟 번째는 추출 기구입니다. 내가 어떤 방식으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지에 따라 어울리는 원두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핸드드립이나 원두 커피로 마실 거면 향이 잘 살아나는 원두가 좋습니다. 라이트 로스팅이나 미디엄 로스팅, 에티오피아나 콜롬비아 같은 원두를 사용하면 향과 산미를 느끼기 좋습니다. 핸드드립은 물을 천천히 부으면서 향을 끌어내는 방식이라 원두의 개성이 잘 드러납니다. 그래서 싱글 오리진 원두와도 잘 어울립니다. 반대로 에스프레소나 라떼를 주로 마신다면 너무 가벼운 원두보다는 미디엄 다크나 다크 로스팅이 잘 어울릴 수 있습니다. 특히 라떼는 우유가 들어가기 때문에 커피 맛이 너무 약하면 우유에 묻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초콜릿, 견과류, 캐러멜 같은 컵노트가 있는 묵직한 블렌드가 잘 맞습니다. 쉽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핸드드립은 향과 산미가 살아있는 원두, 에스프레소와 라떼는 묵직하고 고소한 원두. 이 기준으로 고르면 실패할 확률이 줄어듭니다. 아홉 번째와 열 번째는 구매 상태와 구매량입니다. 먼저 어떤 상태로 살지부터 보겠습니다. 원두는 가능하면 홀빈, 즉 갈지 않은 원두로 사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커피는 갈아버리는 순간부터 향이 빠르게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분쇄된 원두는 편하긴 하지만 향이 빨리 사라지고 맛이 쉽게 변합니다. 그래서 집에 그라인더가 있다면 홀빈으로 사서 마시기 직전에 갈아 마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그라인더가 없다면 처음부터 너무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분쇄 원두를 사도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한 번에 많이 사지 말고 소량으로 구매하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는 구매량입니다. 처음부터 1kg 대용량 사는 건 추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취향에 맞지 않을 수도 있고 다 마시기 전에 향이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초보자라면 200g이나 250g 정도가 좋습니다. 이 정도면 부담 없이 마셔보고 맛이 맞는지 확인하기 좋습니다. 커피는 많이 사는 것보다 내가 맛있게 마실 수 있는 기간 안에 소비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소포장으로 여러 종류를 마셔보면서 내 취향을 찾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제 실제 라벨을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런 원두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파나마, 엘리다 농장, 게이샤 내추럴 라이트. 이 처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슨 암호 같죠? 그런데 오늘 배운 기준으로 보면 하나씩 해석할 수 있습니다. 먼저 파나마, 이건 원산지입니다. 이 커피가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 다음 엘리다 농장, 이건 농장 이름입니다. 특정 농장에서 생산된 원두라는 뜻이죠. 그 다음 게이샤, 이건 품종입니다. 게이샤는 향이 화려하고 꽃향기, 과일 향이 뛰어난 품종으로 유명합니다. 그 다음 내추럴, 이건 가공 방식입니다. 과육제 말린 방식이기 때문에 과일 향과 단맛이 강하게 느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지막 라이트, 이건 로스팅 포인트입니다. 강하게 볶지 않았기 때문에 산미와 향이 잘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 원두는 어떤 커피일까요? 화사하고 향이 좋고 과일 느낌이 있고 산미가 있는 커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산미를 싫어하고 고소한 커피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조금 낯설 수 있죠. 이렇게 라벨을 해석할 수 있으면 원두 고르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이제 원두 봉투에 적힌 단어들이 어려운 외계어가 아니라 맛을 알려주는 힌트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원두를 잘 고른다는 건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닙니다. 내 입맛에 맞는 커피를 찾아가는 과정이죠. 처음에는 어려울 거예요. 산미가 뭔지, 바디감이 뭔지, 어시드와 내추럴이 뭔지 헷갈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씩 마셔보면서 기록해보면 점점 내 취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에티오피아 내추럴은 향은 좋은데 산미가 조금 강하네. 아니면 나는 브라질 미디엄 로스팅이 편하고 고소해서 좋네. 나는 라떼로 마실 때는 다크 블렌드가 더 맛있네. 이렇게 나만의 기준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원두를 고를 때 훨씬 쉬워집니다. 그냥 인기 있는 원두를 사는 게 아니라 내 취향에 맞는 원두를 고를 수 있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 꼭 기억하실 건 이겁니다. 원두를 고를 때는 나라, 가공 방식, 컵노트, 로스팅, 보관법, 추출 기구를 보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 필요는 없습니다. 조금씩 마셔보고 비교해보고 기록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입맛에 맞는 커피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산미 없이 고소한 커피를 마실지, 다크 로스팅을 마실지, 화사한 싱글 오리진을 마실지,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원두 고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음에는 커피 맛을 결정하는 또 핵심, 그라인더와 분쇄도 이야기도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